그 오라클에서 조인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이퀄스 조인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얘네들은 이퀄스 조인이면서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너 조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조인을 한 건데, 만약에 이제 그 요렇게 이꼴이 비교해야 되는데 한계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안에 아이디가 한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데이터는 제끼고 따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제끼고, 데이터가 없는 거는 제끼고 표시하지 말고 이제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너 조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조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이너 조인을 하고 있고요. 조인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 있는 데이터만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 한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있는데 멤버가 없어요. 그 멤버에는 있는데 이미지가 없어요. 포린 키로 사용하잖아요. 포린 키를 쓰면 널도 허용이 되거든요. 지금 난널로 했지만 널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없는 데이터는 한쪽 데이터가 없으면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 데이터들은 있는 데이터만 보여준다는 거는 둘 쪽에 두 군데에 그 하려는 테이블에 모두 있는 데이터만 보여주세요. 한쪽이 없으면 보여주지 않아요. 이걸 이제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를 쓰고 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중에서도 그 이퀄 조인이라고 해서, 그 같은 것을 비교해서 이 이퀄 조인을 하고 있다. 조인. 그 프라이머리 키 이꼬르 포린 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PK 이꼬르 그 FK 해서 똑같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조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 조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쓰는 것은 이제 보통 그 이너 조인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없는 데이터도 조인을 해서 보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잡았는데, 스케줄에 어떤 데이터는 이미지를 첨부하고요, 어떤 데이터는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있는 데이터를 조인해 와요. 그래서 이너 조인을 하면 이미지가 없는 데이터는 하나도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데이터만 꺼내오는 게 이너 조인이고요. 그 반대가 이제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너 조인의 반대. 이렇게 반대가 이제 아우터 조인을 합니다. 아우터 조인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그 양쪽이 전부 다 없더라도, 한쪽이 널이면 한쪽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한쪽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아우터 조인이에요. 그 둘 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이너 조인. 그 한쪽에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는 아우터 조인.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스케줄 같은 걸 막 하시다 보면 이미지를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스케줄 어떤 일정한 부분에 스케줄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다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데이터가 편성이 안 되면 안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나세요. 이너 조인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너 조인이에요. 이너 조인 중에서 이퀄 조인라고 사용을 하고요. 위에서 지금 이제 오라클 표현식입니다. 오라클의 표현식. 이런 거를 이제 오라클 조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기본적으로 오라클 조인은 이제 이너 조인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은 이너 조인이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꼴 쓰고 사용하시면, 이너 조인 중에서 이꼴 조인이 이너 조인 중에서 이꼴 조인이 이꼴스 조인, 같은 거 이꼴 조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꼴 조인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기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식을 상당히 많이 쓰세요. 오라클에서는 되게 간단해 보이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쓰는 걸 되게 편해하는데, 다른 DB에서는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안시 조인이라고 해서 조인 표현 방식이 틀린 거예요. 이건 이제 똑같은 조인인데, 똑같은 이제 조인인데 그 방식이 좀 틀린 거죠. 이다. 그래서 요거는 오라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DB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이제 모든 DB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가능.
그 얘는 DB보다는 DBMS, 그 MS SQL, MySQL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쓰시려면 그 저런 형식의 그 조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라클 형식의 조인을 쓰는 DB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자바로 오라클만 개발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개발하는 걸로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쪽에 조인 또 이제 MySQL이나 이런 쪽도 쓰게 되면 다른 쪽의 조인 형식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시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게 똑같은 조인이에요. 그래서 조인 그 다음에 뭐 쓰시는데 뭐 이너 이퀄 조인, 이너 조인 뭐 이렇게 사용하셔서 작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 보려는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여기에 아이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디가 이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을 해서 쓰셔야 돼요. 이 아이디를 꺼내 가지고 이 아이디랑 요 아이디랑 같으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프롬 해가지고 이미지를 가져온 걸로 썼고요. 프롬 이미지 썼고 거기에 멤버 테이블을 조인해 가지고 멤버 테이블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퀄스 조인이에요. 이퀄스 조인 이퀄 조인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요거 아이디와 그 이쪽 아이디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온 다음에 이제 그 이퀄 조인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거죠. 형식은 먼저 가져오려는 것을 쓰고 여기다 아이도 썼어요. 똑같이 조인 쓰고 이쪽에 멤버를 이쪽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조인 멤버를 연결하자. 멤버를 썼고 그 다음에 온 뭐뭐로 인해서 뭐뭐 안에서 아이디하고 이미지 아이디하고 멤버의 아이디가 같은 걸로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가져오자. 이렇게 쓰시면 요 위에 있는 거와 동일한 이제 조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 회사에 따라서 그 안시 조인을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오라클을 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차피 MySQL 배우시면 이 조인은 이제 안시 조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시간. 인데요. 그 데이터가 보시면 DB 안에 이렇게 테이블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꺼낼 때 이렇게 연결해서 다 꺼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데이터 덩어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데이터 덩어리들에서부터 데이터를 꺼내오면 또 다른 데이터 덩어리가 돼요. 데이터 덩어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다시 꺼내올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셀렉트를 한 거죠.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꺼내온 거예요. 꺼내온 것을 여기서부터 다시 꺼내오니까 여기서 셀렉트가 되고요. 셀렉트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프롬이 됩니다. 프롬. 그 맨 처음에는 프롬이 실질적인 테이블에서부터 프롬이 시작을 해줘.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걸 꺼내 가지고 데이터를 덩어리를 또 만들어요. 그럼 요게 지금 프롬이 됩니다. 프롬. 그리고 그 안에 요걸 가져온 것에서 또 그렇게 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프롬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 이거는 이게 셀렉트를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더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서브 쿼리라고 그래요. 서브 셀렉트, 뭐 서브 쿼리. 이 안에 또 서브 셀렉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얘도 서브 쿼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볼 거는 지금 이제 실습을 해볼 거는 셀렉트를 해온 데이터에서부터 다시 셀렉트를 해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해보실 거예요. 해보셔서 쓸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페이징 처리할 때 게시판의 페이징 처리 이런 거를 할 때에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i를 붙였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꺼내올 때는 그냥 넘버로 쓰시면 돼요. 넘버 타이틀 아이디 중복이 안 됐다면 중복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냥 이름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i나 뭐 이런 거 안 붙이셔도 되고요. 두 번째 꺼내올 때는 그 지금부터는 이제 SQL을 따로 만들어서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스크립트 한 개 더, 워크시트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QL에서 자바 재래조립에 워크시트를 한 개 만들어라. 그 전에 전부 다 계시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 앞에 계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짤 때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물론 동영상도 찍고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워크시트 한 개 만드시고요. 저희가 이제 게시판을 위한 이제 페이지 처리, 게시판의 페이지 처리하는 게시판의 페이지 처리하는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쿼리 작성. 쿼리를 작성할 건데 게시판에서 쿼리를 작성하실 때는 한 큐에 안 돼요. 한 큐에.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한 큐에 되지 않아서 여러 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불러면 단계적으로 1번 게시판의 데이터 원본 데이터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불러온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가 아니라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에 해당되는 게 이제 1번입니다. 불렀으면 얘가 이런 글번호가 일률적으로 1번부터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글번호가 붙어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삭제되면 글번호가 사라지죠. 그래서 데이터 게시판에 글을 삭제하면 사라지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오라클 시스템이 껐다 키면은 이제 20번씩 스킵되죠. 21번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됐다고 하다가 또 컴퓨터가 중간에 51번까지 갔다 껐다 키면은 그다음부터는 61번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20번부터 이제 스킵이 되다 보니까 순서에 맞게 전부 다 순서에 맞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가져온 데이터에 순서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인다. 이거는 이제 오라클에서만 하기 때문에 오라클에만 있는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글번호 붙이는 객체, 글번호 붙이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데 그게 row num이라는 거예요. row num 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하세요. 오라클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이제 셀렉트를 3번 해가지고 써주세요. 그래서 요거 불러온다 셀렉트. 셀렉트가 되죠. 셀렉트를 이용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여태까지 배웠던 거죠. 가져온 데이터를 순서를 붙여서 불러온답니다. 붙여서 불러온다가 됩니다. 불러온다니까 얘도 셀렉트고요. 1번 from 1번 이렇게 됩니다. from 1번 그 다음에 2번도 셀렉트. 불러온 것에 로우넘을 붙인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로우넘을 붙여 순서 번호가 붙어졌으니까 3번 순서 번호가 붙여져 있으므로 각각의 해당 페이지의 시작 번호, 시작과 끝 번호를 해서 끝 번호를 가지고 이제 조건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가져온다. 여기도 가져온다니까 셀렉트. 1번 셀렉트, 2번도 셀렉트, 3번도 셀렉트. 2번도 셀렉트, 이게 3번도 셀렉트에 해당입니다. 셀렉트에 해당이 됩니다. 1번 셀렉트, 2번 셀렉트, 3번 셀렉트. 그래서 셀렉트가 여러 번 나오게 되고요. 1번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1번은 셀렉트인데 from 보드가 되겠죠. 2번 셀렉트인데 1번 from 1번입니다. 3번도 셀렉트인데 from 2번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셀렉트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 사용하는 것을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시면 넘버, 타이틀, 라이터, WRITER,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 from, 보드, BOLD, 보드, 세미콜론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집어넣어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그래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 샘플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샘플 데이터 입력. 인서트 이게 게시판 리스트고 샘플 데이터 입력이 이제 게시판 글쓰기죠. 이거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넘버 라이터 넘버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인서트 씁니다. 인서트 인투 보드 가로 열고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콤마 라이터 가로 닫고 뭐 여기까지는 많이 익숙해 보신 거죠. 밸류스도 익숙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언더바 시퀀스도 익숙하시죠. 보드 언더바 seq.next value next val 이런 거 찍고요. 게시판이니까 뭐 자바 익숙하시죠. 예. 자바짱 익숙하시죠. 자바짱 이렇게 쓰시고 예. 콤마 그 다음에 라이터가 뭐 le 있는 성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le 세미콜론 찍습니다. 그 샘플로 여러 개를 좀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나 둘셋 5개 정도 만들겠습니다. 5개 네 만들고 넥스트 밸류니까 한 개 자바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좀 쓰면 되겠죠. 오라클 여기다 오라클 짱으로 쓰고 오라클 짱 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이 김씨래매요. 김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썼으니까 웹 쓰겠습니다. 웹짱 쓰고 웹표준 쓰고 이제 홍길동의 홍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배우시는 게 JSP를 배우시니까 JSP 이렇게 배우시고 여기다 JSP 짱이라고 쓰시고 이 강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좀 이름을 바꿔서 이제 튀게 했고 그 다음에 스프링 배우니까 여기다 스프링이라고 쓰겠습니다. 스프링 스프링 짱이라고 또 쓰고 다 짱이래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송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커밋 맨 마지막에 커밋을 합니다. 커밋 세미콜론 하시고 되시겠고요. 자 커밋 인설트부터 커밋까지 블록을 쫙 지정을 합니다. 깔끔하게 다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 치시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삽입이 됐고 삽입 그 다음에 이제 커밋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데이터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자 여기까지 그 많은 데이터를 이제 생기게 그 하는 것을 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 만큼 다시 입력하는 겁니다. 다시 입력시킨다.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인서트 한번 짜보겠습니다. 인서트 뭐 인투 사용하시고 보드 사용하시고요. 보드 중에서 그 넘버 집어넣어야 되고 뭐 타이틀 집어넣어야 되고 타이틀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집어넣어야 되고 컨텐트 라이터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as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를 갖고 쓰시고 셀렉트 as가 아니고 as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셀렉트를 이렇게 이용해서 셀렉트 as 지우고 쓰겠습니다. 지우고 그냥 셀렉트 쓰시고요. 그 넘버 부분은 이제 보드 언더바 시퀀스 점 넥스트 밸류 넥스트 밸류로 사용하시고요. 그 나머지는 그 넘버를 가져오고 타이틀을 가져오고 넘버는 가져오면 안 되고 타이틀을 가져오고 타이틀을 가져오고 컨텐트를 가져오고 컨텐트 가져오고 라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제 세미콜론 찍습니다. from 쓰셔야 되네요. from 쓰시고 보드 이렇게 해서 찍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에즈는 없고요. 예, 이거 없고요. 인설트 보드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그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쓰는데 넘버는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드 식에서 넥스트 밸류를 가져와서 여기다 넘버에다 집어넣고요. 타이틀은 가져와서 집어넣습니다. 컨텐츠도 가져와서 집어넣고요. 라이터도 가져와서 집어넣어요. 나머지는 디폴트 값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보드에서도 꺼내와요. 지금 현재 데이터 몇 개 있어요? 5개. 아시겠죠? 그 있는 만큼 가지고 와요. 셀렉트에서 가져오면 이제 5개를 가져오시는데 1개, 2개, 3개, 4개, 1개, 2개, 3개, 4개를 집어넣는데 있는 만큼 그냥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5개가 있으면 5개 집어넣어요. 그 원래 5개였는데 5개가 추가됐어요. 그럼 몇 개가 됐죠? 10개가 됐죠. 10개. 10개가 되는데 또 한 번 실행해요. 그럼 10개를 가져와서 10개를 또 집어넣겠죠. 그럼 몇 개가 돼요? 20개. 또 집어넣으면 40개. 이게 배수로 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3개만 집어넣고도 여러 번 실행하면 이게 배수로 늘어나서 뭐 1000개 채운 데는 금방 채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이런 쿼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제 5개 삽입됐습니다. 또 누르면 10개, 20개, 40개, 80개, 160개, 320개, 640개 하면 이제 벌써 1280개가 된 거예요. 그 원래 640개가 있고 그걸 꺼내 와서 다시 했으니까 1240개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커밋 시킵니다. 커밋 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데이터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셀렉트에서 가져오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요. 저희가 페이징 처리할 때 데이터가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전부 다 인서트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제 몇 번 실행하면 금방 훌쩍 1000개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1페이지의 데이터. 1페이지 데이터는 1부터 번호를 붙였을 때 10까지. 번호를 붙이면 1부터 10까지가 돼요. 시작 번호 1, 끝 번호 10.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맨 처음에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 원본 데이터를 불러온다. 그 못 오니까 1000개 이상 불러와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씁니다. 셀렉트,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프롬, 보드, 세미콜론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얘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엄청 많은 게 보이시잖아요. 많은데 얘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50개씩만 불러오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불러와서 뿌리면 화면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쭉 지나가면서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0개씩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불러왔다고 치고 아시겠죠? 불러오는 쿼리는 저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2번 그 불러온 원본 데이터에다가 불러온 원본 데이터에 원본 데이터가 1번이죠. 1번에 해당되는 원본 데이터에 순서 번호를 붙여요. 순서 번호를 붙인다. 그 순서 번호를 붙일 때 셀렉트 그 로우넘이라고 붙인다고요. 로우넘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로우넘이라고 붙이는데 문제는 그 로우넘을 다음에도 로우넘이라고 또 붙이면 다시 새로운 번호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번호가 생기면 좀 그러니까 alias 뭐 as alum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as를 써도 되고 as를 안 써도 돼요.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여기 콤마가 안 붙어 있죠. 숫자를 불러오는데 alum이라는 걸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불러온 데이터 이거죠. 이거를 뒤에다 붙여서 사용하시면 원래 원본 데이터 불러온 게 이겁니다. 원본 데이터 불러온 거 이거고요. 원본 데이터 불러온 곳에다가 뭘 붙여요? 순서 번호를 붙인다. 순서 번호를 셀렉트해서 한 개 더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원본 데이터에서부터 from
from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원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셀렉트 부분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보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죠. 가져온 것 중에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꺼내옵니다. 꺼내오는데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를 꺼내오는데 거기에 뭘 붙여요? 로우덤이라고 붙여요. 글번호를 붙입니다. from에서부터 불러 원본 데이터에서 순서 번호를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순서 번호가 다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3번 아까 전에 제가 이제 3번 그 여기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그 1페이지를 할 거니까 저희가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 다 가져온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엄청 데이터니까 속도도 느려지고 처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요. 그럼 이제 그 여기에 셀렉트에서 셀렉트 하시고 뭐 넘버 가져와야 되고 알럼도 가져와야 되긴 하는데 넘버 가져오고 그 히트 가져오고 이렇게 전부 다 가져오게 만들고요. 만들고 from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번호 붙인 거를 전부 다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from 그 중에 알럼이 붙어 있죠. 알럼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where 그냥 조건을 줘서 알럼이라는 게 이제 이게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n 같으면서 n 알럼이 10보다 적거나 같다. 적거나 같다. 10 같다. 이꼴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1보다 크거나 같고요. 10보다 적거나 같으면 1부터 10까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2번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from 뒤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2번이죠. 2번 여기 글번호 붙인 것에서 그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1페이지는 번호가 여기 붙여진 번호가 1부터 10까지예요. 10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건이 1부터 10까지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개를 가져왔죠. 오더 바이 안 썼네요. 원본 데이터에 from 다음에 오더 바이 오더 바이 넘버 디센딩 실행하시면 이렇게 최고 큰 숫자부터 최근 그 숫자에 해당되는 것부터 가져오는 이런 쿼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계속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저희가 이제 써드렸는데 요거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나중에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프롬 짤 때도 요거부터 짜고 그 다음에 프롬 뒤에다가 또 이거 집어넣고 또 프롬 뒤에다가 얘부터 짜고 프롬 뒤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또 이렇게 짜고 또 프롬 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짜실 거예요. 자, 사용하시면 페인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있는 거죠. from 셀렉트 쿼리 문장 안에 또 셀렉트가 이렇게 단독 셀렉트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다시 셀렉트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인데 그 안에 그 쿼리가 또 있다. 그런 걸 이제 서브 쿼리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거 먼저 안에 있는 거 먼저 해결이 됩니다. 안에 있는 거 먼저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 밖에 있는 거 그리고 그 맨 마지막 밖에 있는 거 안에서부터 먼저 실행이 돼서 점점 밖으로 나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